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좀 의외라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일에 피습을 당했을 겁니다. 1월 2일에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뭐 2주 가까이나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이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예상을 못한 게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피습을 당한 당대표가 있는 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가. 대개 이제 뭐 다른 뭐 나라들을 보더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당이 약간 좀 지지율이 오르거나 정적 여론 같은 게 만들어서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나라고 하는 의외에 또 그것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민주당 층에서는 이거를 음모론으로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초반에는 야 이거 당적이 뭐가 중요한 거냐, 피의자의 당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제 뭐 퇴연을 하고 그리고 뭐 당무에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홍익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정천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천은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금 피의자, 피습을 한 사람이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군대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고도로 훈련이 받는 게 뭔지를 얘는 사제폭탄 터뜨려서 다 불발탄 다닌 애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된 칼잡이가 어떤 건지를 얘는 모릅니다. 아 모르는구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돼. 저는 586 이렇게 쓸데없이 군변제 받은 사람들 지금 군대 사람도 없어요. PX 운전병 뭐 그다음에 이 취사병 이런 거는 굳이 젊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시 군대 가서 기본 훈련을 좀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정청래는 그러면은 그 대사관에 그 사제폭탄 던진 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갔던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어가지고. 2년 살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약간 좀 의심 아닌 의심도 드네요. 아니 뭐 대부분 이제 뭐 모든 이 김동춘 씨가 좋아하는 여기 보면은 제거하려는 분명한 정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정황상 증거로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아 다른 운동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군면제 태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군대를 안 가. 그러니까 옛날에 6개월 이상 뭐 살면 안 갈 때, 뭐 1년 이상 살면 안 갈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형을 해요. 전략적으로 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했는데 2년 돼야지 군대를 안 가는데 1년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전경을 팹니다. 그래서 1년 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안 가거든요. 저는 그 택이라고 봐요. 이게 꼭 뭐 정청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분위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많이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날 민경호 대표님은 그 정청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냐. 일반인 학생이었다. 나는 근데 그게 그날 강펀치랑 누나랑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떠버렸잖아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일단 전 비대위원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조선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언론이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이 나갑니다. 나 정청래가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해. 김어준 나가서도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자기가 지금 쩌리가 되어 있고 일반인 학생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그동안 민주화운동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막 해놓고 그럼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그자가 뭘 아냐는데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해요. 야, 이거 뭔가 좀 자기도 눈치껏 아는 거겠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된통 당하겠다고. 그렇죠. 여기서 싸움 붙으면 진다는 걸 아니까 상대가 또 민경우니까 하필이면은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때 또 민경우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뭐 안기부 같은데 이제 뭐 끌려가가지고 뭐 몇십 년 같이 조사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3일이라 하셨나 4시간이라고 4시간. 하셨나. 새벽 2시에 끌려가서 6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 아니 물어보고 새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누구 예를 들면 정청래가 목표 아닌 거야. 얘는 쩔이니까. 근데 누구랑 혹시 아니 물어본다 모른다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민경호 대표님 그 책 스파이전이 왜 무섭냐면 뒤에 자서전 쓴 거 이제 뒤에 한 6명 7명 분석을 해놨잖아요. 최민 이런 애들. 인물별로. 근데 제가 더하지 왜 이것만 했어 그랬더니 그 지금 계속 쓰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더 못 써서 못 쓴 게 아니에요. 민경호 대표님 다 자서전 다 읽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쓴 자서전 있잖아요. 그걸 다 읽고 자서전에 나온 내용만 갖고 딱 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사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나 그 당시 정황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건 다 뺐어요. 혹시라도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 자서전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4시간 그것도 정청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인가 민경호 보네요. 대표님 사무실 가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자서전 이만큼 쌓여있어요. 와. 그거 보면서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자서전을 보면서 분석했고 자서전을 근거로 써버리니까 얘네들이 말을 할 말이 못하는 없구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민경우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물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긴 합니다만 비대위원으로서 또 정치권에 있으면 또 어마어마한 역할을 또 해주셨을 텐데 지금 뭐 종편에도 많이 나가시고 뭐 채널에도 지금 나가고 계시고 TV조선에도 나오시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진짜 민경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또 저희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비대위원이 아니라 패널로서 그리고 또 진짜 원래 평상시 얘기하셨던 운동권 타파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피습 사건으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김동춘 교수의 얘기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민들레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더 탐사 그냥 좌파 기관지 같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모든 신문이 다 자기네 기관지인데. 그렇죠. 그거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여기 지금 유시민도 뭐 쓰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김동춘이가 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노인의 우발적인 습격을 받아서 가볍게 다친 것처럼 보도가 나왔고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도덕적인 질타를 했다라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맞습니다. 노인이 우발적으로 습격을 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도덕적 질타 아닙니다. 도덕적 질타가 아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걸 팩트죠, 도덕이라고 팩트.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동춘이가 보기에는 이상한 노인의 우발적인 습격이 아니면 무슨 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로 훈련을 받은 자작극이란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진짜로? 아니 그래서 지금 도대체 김동춘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김동춘의 맞습니다. 지금 머릿속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머릿속의 얘기는 지금 이게 어떤 우발적인 약간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의료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우발적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개인이 저지른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죠. 민주당은 이거를 지금 뒤에 배후 세력이다. 그리고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미쳤다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글이 지금 무슨 뭐 칼럼이라는 식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게 이게 더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법과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죠.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건 도덕적 질타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가치관 이런 걸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성리학적 태도가 결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건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분들의 꿈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이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인데 조국이 식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호응을 못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돼. 그럼 자기들이 또 환영받잖아. 식민지 해방투쟁을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거는 식민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을 거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또다시 자기가 독립군 운동으로 막 빙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꿈꾸는 거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오늘 최고위에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또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뭐 특검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운운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불만이라는 거냐?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번에 이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보도했던 내용이 1cm 열상을 입었다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1cm 열상치 아니라 1.4cm라는 거예요. 1.4cm 자상. 와, 그럼 저는 도대체 0.4cm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열상과 자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국민도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안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운운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정신병이지. 0.4cm 갖고 특검을 해야 될 정도면은 딱 봐도 100만이라고 얘기한 MBC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야말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사형이에요. 박성재 구속시켜야지. 그러니까요. 1.4cm를 가지고 어떻게 1cm를 갖다가 1.4cm 1cm라고 얘기할 수 있냐. 0.4cm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은 딱 봐도 100만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야 박성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딱 봐도 100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0.4cm가 그걸 육안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야, 이 비유가 정확하게 딱 대조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지들은 100만 이렇게 얘기하고
0.4cm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그것도 걔네는 언론인이 보도하면서 한 말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응급구조사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테러 상황실이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이 문제란 얘기도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거를 뭐 안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1.4cm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서 국립총리실은 그거를 그냥 배포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의사님들이 전문적으로 봤더니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었다. 1.4cm가 아니라 1cm가 아니라 1.4cm 정도 된다. 이렇게 당연히 보고가 또 다시 되면은 그 맞춰가지고 다시 얘기가 나오면 되는 민주당 거지. 측은 하잖아요. 앞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응급구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거 유관 보고하면 안 되고요. 자가지고 가서 재고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열상인지 자생인지 전문의 불러서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 써야 돼요. 그냥 그 사이 사람 죽겠죠. 그러니까 자 갖고 가가지고 지금 0.1cm까지 지금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0.4cm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은 응급구조사들이 뭔 지금 막 이거 측정하고 앉아 있겠냐고 바빠 죽겠는데 지들이 그렇게 막 수령님 모시듯이 모시고 맞습니다. 있는 이재명 각하 지금 막 모시기 위해 가지고 하루 빨리 지금 막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언제 막 자대고 하고 앉아 있겠냐. 그랬으면 또 난리 치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겠죠. 일부러 지어냈다고. 야 이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인데 이렇게 호재를 이렇게 악재로 만들었으면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이거를 안간힘을써 이런 식으로 김동춘 씨 이제 그만하세요 좀. 이거 옛날에 무슨 책 쓴 거 있어. 사회구성체 논쟁인가 뭔가 쓰레 같은 책. 아 정신 좀 차려. 옛날에 좌파일 때도 김동춘 맨날 욕 먹었어. 이번에 놀랍게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교수면은 성공회대죠? 네, 성공회대. 성공회대 진짜 학생들은 뭘 배울지. 그러니까요. 그 성공회대 그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성인지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있잖아 얘네 좋아하는 거 오늘 아침에 나를 여자로 느꼈어 그러면 송재현 대표가 여탕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성인지라는 게 갑자기 제가 나는 지금 남자로 느꼈어 이러면 송 대표랑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남자라고 느꼈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공동으로? 거 성차별이라서 공동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성공회대 다니는 여자애들 다 그냥 방광염 걸렸다고 봅니다. 그 남녀 공용되면 안 들어가 여자들은. 그렇죠. 못 쓰죠. 불편해서 어떻게 써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는 게 이성균 씨 얘기까지도 꺼냅니다. 이거는 좀 이성균 씨의 경우는 저는 언론에 흘려서 인격살인을 가는 수사당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무차별하게 받아서 조회수 올리려고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받아 쓴 게 문제고요. 저는 이성균 문제 플러스 민경호 문제 플러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언론 자성에 할 말이 없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파파라치처럼 옐로우 페이퍼 만들어낸 지 한참 됐어요. 그 조회수 클릭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언론이나 어떻게 해. 저 진짜 역겨웠던 게 MBC의 모 그 아나운서가 KBS 보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적인 거를 공개할 수 있냐라고 또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MBC는 안 올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MBC는 실화탐사대인가 그건 MBC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화탐사대에서 그 카톡인가 그런 것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KBS가 그 김순호 국장이라고 경찰국장 그 임명했을 때요. 경찰국 반대하면서 김순호 국장이 밀정이라고 옛날에 좌파에 있다가 그거를 뭐 정보를 경찰에 팔아먹고 경찰이 됐다고 밀정이라고 난리 한번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KBS가 그 당시 김순호 국장 수사 자료를 공개했어요. 비공개인데. 그건 누가 밀정이 있지 않고 경찰에 밀정이 있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비공개 그 비밀 수사 자료가 공개됐어요. KBS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더니 자기네 아카이브에 있대요. 그 무슨 수로 확인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왜 우파를 까는 것에 있어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모든 자료들이 다 유출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진짜 KBS에 대해 가지고 딱 그 사장 바뀌고 난 뒤에 조금 KBS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번 얘기하고도 그냥 싫습니다. 이거는 이성균 씨한테도 그러니까요. 좀 죄스러워가지고 이성균 씨가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타깝게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것조차도 KBS를 또 다시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나는 쓰려고 하는 민주당이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정청래 이런 오바쏘는 행동을 보면 얘네들의 속마음은 이번에 그
피습이 너무나 치명적이어가지고 막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실 목에 다친 상처는 가볍거나 치명적인 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치명적이면 누워있는 거고 걸어서 나오면 가벼운 거예요. 뭐 김동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부위가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고 치명적이거나 그냥 가볍다거나 이 부위가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오히려 치명적이 돼갖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있잖아 시체 정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아쉬워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든다니까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미쳐버리다 보니까 음모론까지 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박에 올라가기 직전에 한겨레 아침 햇발 사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으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미래를 열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살했어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실패하니까 오히려 그걸 실패해서 역공 맞으니까 지금 이거 미쳐가지고 날뛰는 게 아닌가. 왜 이성균은 왜 끌어들입니까? 참 진짜 지금 이성균이 김유진... 무슨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균 주변에서 누가 의문사했어?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처럼 모르겠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소름 끼치는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